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 리보세라님 FDA 심사 초읽기. 오전에 뉴스원 기사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넘게 상승한 38,65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HLB 리보세라님 FDA 심사 초읽기. 뉴스원 이제 아침에 장전에 나왔던 기사죠. 자, 두 차례 이제 CRL을 받았던 HLB의 세 번째 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실 이제 FDA는 리서브미션 일정 관련되는 부분에 횟수가 뭐 제한되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도전은 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도전인 만큼 특히나 항서제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상의 CRL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반영한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7월 18일 이제 FDA와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결국 이제 추가적인 이제 데이터를 필요로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확보가 정합성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아니면 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연말 정도의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확률이 되든지 아니면 뭐 내년 3월달 되기 전에 뭐 연초에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날 CRL 원문 관련되는 부분이 FDA 공개가 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작년도 5월달 올해 3월달 각각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막 관련돼서 4개의 CRL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캄넬리주막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2개의 약물이 하나의 약물로 간주해서 허가 심사를 진행을 하는 어떤 부분으로 초기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캄넬리주맙이 허가되기 전까지는 리보세라님만 단독으로는 허가될 수 없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NDA 과정 이후에 2023년도에 FDA가 리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간암 치료제는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으로 이제 상용화를 노리고 또 이렇게 병용을 해야지만 이 특허가 상용화에 부응할 만큼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이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부분이고,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안전성, 유효성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해서 임상에서 나타났던 안전성, 유효성이 대량 생산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들이 확인되는 어떤 과정에 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MC 관련되는 결합 요소는 대부분 시간을 요하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데이터 요구를 만족하게 되면 다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는 어떤 부분이겠죠. 이번에 공개된 CRL도 앞서에서 회사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새로 나온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안전성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과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가됐던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도 5월달, 그 다음에 지난 1월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했다. 요거는 이제 지난해 5월과 1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제 9월 달에 다시 넣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넣고 난 다음에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폼 483이 나와서 이제 CAPA가 오고 갔던 부분들이니까 2023
3년도 5월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두 번째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은 9월달에 이제 신청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네리주맙 CMC 관련되는 어떤 지적과 글로벌 3상 관련되는 임상기관 중 일부를 검증하지 못했, 요거는 이제 뭐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작년 10월 달에 NVI로 이 부분들은 해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이 내용들은 좀 팩트하고 좀 다른 어떤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불발 후에 14일 만에 지적사항을 보완한 자료를 FDA 보냈다. 7월에는 그러니까 이제 CRL 맞고 난 다음에 그 지적사항을 이제 보완한 자료를 보냈다는 말은 항서제약 중심의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월 18일에 항서제약과 HLB가 같이 이제 타입의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당시 FDA가 항서제약의 자료를 그 데이터 자료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추가 제출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항서제약은 이 부분들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항서제약이 이제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 리서브미션을 뭐 바로 이제 하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완벽히 준비해야 되고요. CMC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의 이제 CRL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항서제약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을 회사에서도 뭐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건 회사가 이런 걸 요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FDA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클래스 2로 생각해서 투자자분들은 뭐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좀 합리적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히트 뉴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사들이 또 나왔는데요. 항서제약의 어떤 대응 속도에 달려 있다. 근데 데이터를 그 정합성 있게 하는 것은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합성 데이터를 충분히 FDA 기준에 만족할 만큼 뭐 딸깍딸깍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최소 3개월 요구했기 때문에 뭐 6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12월까지 기사에도 보시게 되면 뭐 3개월, 6개월 이 부분들은 FDA가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뭐 최소 3개월 이상이라고 만약에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1년치를 하든 6개월치를 하든 8개월치를 하든 그거는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판단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처리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다음 달 이제 국경절이기 때문에 국경절 전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재심사를 서류로만 하는 부분들이 클래스 1이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인스펙션 한 번 더 하는 게 이제 클래스 2인데, 통상 이제 뭐 6개월을 요구하는 클래스 2로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뭐 봤을 때 뭐 연내 뭐 승인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이 포스트 액션 레터 수령 후에 구체적인 CRL 사유를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제 CRL 그 레터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레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액션 레터를 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요구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7월달 미팅을 했는데 좀 더 많은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제출할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이상 CR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코멘트는 사실 이제 항서제약 중심으로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 것이 뭐 일단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주가가 85위안, 그 다음에 홍콩에서도 홍콩에서 이제 85달러 정도, 홍콩 달러로,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정시에서는 70위안 정도
계속 이제 단기 이평선 부근에서 견조한 흐름을 양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흥서제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오늘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래량이 금요일날 250만 주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120만 주,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은 다시 좀 줄면서 시장은 지금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그 100일째 이제 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주주 양도세 50억대로 다시 복원하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흐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금리나 관련되는 연준의 FOMC 회의도 열리는데 이런 어떤 흐름에서 거래량은 더 주는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시장 소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8일자 기준으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는 계속 늘었죠. 534만 주대로 늘어나서 거래량이 작으면 장중에는 계속 이제 공매도 압박을 당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그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일에 100만 주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상한이 좀 많으면서 공매도 쪽에서의 밑단에서 차익 실현하는 커버링이 일정 부분 나오고 올라가서 이제 쫓아가는 커버링보다는 밑단에서 이제 커버링하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뭐 비만 당뇨 쪽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인벤티지랩,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요. 뭐 보르노이, 에이프릴 바이오, 뭐 그 다음에 오스코테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23일에 키투르다 SC 제형 관련되는 FDA 허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강보합세. HLB 쪽은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 등락률도 문제입니다만 거래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 흐름들을 월요일에 이 연봉이 거래량은 컸진 않았습니다만 이 연봉으로 이제 이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9월달 초에 만들었던 그 흐름들을 이 두 번의 연봉으로 다시 일단 전환시켰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파라볼릭자도 이제 다시 추세 전환이 하락 추세로 바뀐 상태에서 일단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양봉 시가가 37,800원인데 여기를 좀 이제 지지하는 흐름에 일단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작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연봉 38,900원, 그 다음에 월요일 나왔던 41,250원, 이 부분이 저항이 안 되게끔 빨리 올리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단기 흐름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이 제압하는 흐름들이 내일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창구 쪽에 보면 9월 달에 그래도 매수 창구로 들어왔던 창구가 삼성인데, 오늘도 삼성 쪽은 소폭 매도, 메릴린치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쪽인 신한 뭐 이런 데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리츠가 오늘 매수로 좀 들어간 게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이라든 모건 스탠리, 한국 이런 공매도 쪽에서도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성 매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이 최소 200만 주 이상의 몸통 중심의 양봉을 언제 만들어내는지가 요 이제 바닥 구간에 들어와 있는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을 하는 구간에 연말까지 뭐 흐름에서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